해수의 성질입니다. 이 해수의 성질에서는 우리가 크게 네 가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염분에 대해서, 두 번째는 용존 기체, 용존 기체, 녹아 있는 기체지. 세 번째는 수온. 그리고 마지막으로 밀도. 자, 염분부터 밀도까지 우리가 좀 알아야 돼. 특별히 이 염분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를 통해서? 염류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야. 염류라는 게 해수 속에 녹아있는 물질들을 우리가 염류라고 불러주지. 자, 그리고 용존기체 같은 경우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에 집중해서 얘기를 하고요. 다른 기체들은 크게 의미 없습니다. 수온에 대해서는 표층 수온 분포. 우리가 보통 SST라고 불러. Sea Surface Temperature라고 해서. 그 다음에 연직 분포. 그러니까 뭐 수평, 뭐 표층 분포랑 연직 분포, 뭐 수평 분포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밀도에서는 TS 다이어그램, TS도라고 불러줘. TS도. 여기서 T는 템퍼러처를 얘기하는 거고, S는 셀레니티, 염분을 얘기하는 거야. 즉 밀도는 수온과 염분의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지. 자, 그럼 하나씩 좀 다시 봅시다. 염분이라는 건 바닷물 1kg 속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그램수로 나타냈다. 염류라는 거 아까 얘기했지? 해수에 녹아있는 물질을 얘기를 하고, 옆에 나와 있어. 염류는 염화 나트륨, 염화 마그네슘, 뭐 황산 마그네슘, 황산 칼슘, 기타 등등등이 있더라. 염류의 종류를 좀 얘기를 해보면 염화 이온, 그리고 나트륨 이온, 황화 이온, 마그네슘 이온, 칼슘 이온, 칼륨 이온 순으로 존재를 합니다. 염나, 황마, 카칼 이렇게 기억하세요. 염나, 황마, 카칼. 자,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요 음이온 두 개 있지? 음이온 두 개. 이 친구들은 해저 화산에 의해서 만들어져. 해저 화산 폭발 결과로 해수 중에 용해된 친구들. 나머지 양이온들, 요 친구, 이제는 얘들은 암석의 어떤 특정한 물질들이 빗물에 녹아서 해수로 유입된. 그래서 해저 화산을 통해서 이제 생성된 염화이온과 황화이온을 우리는 수성기원이라고 불러주고, 수성기원. 물속에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양이온들의 공통점은 육성기원. 육지에서부터 녹아 들어갔다. 알겠습니까? 자, 이걸 가지고 전 세계 그러니까 1kg 안에 몇 g이 녹아 있느냐를 계산을 한 거야. 그래서 봤더니 약 35 PSU가 있더라. 자, 예전에는 이런 단위를 많이 썼어. 퍼밀이라는 단위를 많이 썼어. 퍼밀은 뭐냐면 바닷물을 떠가지고 바닷물 1kg을 떠서 끓여. 그럼 거기 염류들이 남겠지. 물만 증발하니까 걔들의 질량을 잰 거야. 근데 그게 너무 번거롭잖아. 막 갈 때마다 막 떠갖고 1kg씩 끓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뭐를 가지고 해수에 흐르는 전기 전도성을 가지고 염류의 양을 계산을 해. 이제 거의 얘들은 거의 유사하더라라는 거. 완전히 동일하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염분비 일정 법칙인데요. 바닷물은 항상 어떻게 되니까 끊임없이 섞이기 때문에 염분 자체는 달라. 뭐 동해나 서해나 아니면 남극해, 북극해, 대서양, 태평양 달라. 염분은 다른데 염류 사이의 비율은 어떻더라? 일정하다라는 게 염분비 일정 법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대략 한 70%, 77% 염화나트륨이 77%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전 세계 어딜 가나 이 비율은 거의 유지된다. 물론 아주 미량으로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이 비율들은 유지가 되더라. 알겠습니까? 왜? 바닷물은 뭐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섞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염분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뭐가 있느냐면 증발량과 강수량이 있어요. 증발량이 클수록 염분이 어떻게 되겠어? 증발량은 염분을 높여주는 요인이고요. 강수량은 염분을 낮춰주는 요인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증발량과 강수량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염분을 찾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증발량이 어떨수록 많을수록, 강수량이 적을수록 염분이 커. 그래서 우리는 요거 기억하면 돼.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뺀 값을 기억하면 돼. 뭐라고? 염분은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뺀 값을 가지고 기억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쉽겠지? 증강현실. 또는 증강염분.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뺀 값이 크면, 얘가 0보다 크면, 이게 0보다 크면 염분이 어떻더라? 높다. 증발량이 많은 거니까. 이 친구가 0보다 작으면 염분이 어떻더라? 작더라. 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강물. 강물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불러주지? 담수라고 불러줍니다. 담수. 그래서 이 담수는 염분이 어떻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강물이 유입이 되면 염분이 낮아져요.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의 황해야. 황해로는 들어가는 강물이 동해에 비해서 훨씬 많아. 그러다 보니까 염분이 동해에 비해서 더 낮지. 그다음 세 번째, 해수의 결빙과 해빙인데요. 보통 이제 고위도에서 주로 나타나는 특징인데, 이 고위도 같은 경우에는요, 해빙이 좀 많이 일어나. 일부 지역에서만 결빙이 일어나고 대부분은 해빙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빙이 되는 과정에서 염분이 어떻게 된다? 높아지고 물이 어는 거야. 물끼리. 반면에 해빙이 되는, 빙하가 녹는 걸 해빙이라고 해. 염분이 낮아지더라. 그래,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적도하고 위도 60도 부근에서는 저압대, 이거 대기 대순환, 우리 지난 시간에 했어. 이거 순서를 선생님 뒤에 걸 먼저 얘기했잖아. 대기 대순환에서 적도하고 60도 부근에서는 상승을 한다 그랬지. 적도는 뜨거워져서. 그리고 60도 부근은 고위도에서 차가워진 공기가 내려와서 60도까지 내려와서 상승한다 그랬었지. 그래서 상승이 많기 때문에 저압대라는 얘기야. 그러면 저압대는 대기가 상승한다라는 거고, 대기가 상승하면 뭐가 만들어져? 구름이 생성된다. 구름이 생성된다. 구름이 생성되니까 당연히 강수량이 어떻더라? 그렇지, 강수량이 많다. 반면에 위도 30도 부근에서는 어떻게 돼? 고압대. 얘들은 뭐야? 공기가 내려가는 거 있지? 헤들리 순환과 페렐 순환 사이에 얘들은 구름이 어떻게 된다? 소멸되기 때문에 증발량이 많아서 표층 염분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적도 부근에서 이렇게, 고위도 30도 부근에서 이렇게, 60도 부근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근데 극지방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 극지방은 지금 여기가 어때? 표층 염분이랑 강수량,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뺀 값이 서로 차이가 나지. 그래프상. 다른 건 다 비슷한데. 그러니까 저위도에서 한 60도 정도까지는 요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뺀 그래프하고 일치하지만, 극지방에서는 뭐가? 증발량 강수량에 비해서 해빙, 빙하가 녹는 현상, 해빙에 의한 현상. 그래서 여기서는 빙하의 융해로 표층 염분이 낮지만, 요거는 크게 언급 안 해도 돼. 결빙은 일부 지역이야, 일부. 결빙이 일어나는 곳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대륙의 연안, 이건 뭐야? 육지에 근접한 바다지? 근접한 바다들은 담수가 유입되기 때문에 염분이 어떻더라? 낮더라. 이제 표층 염분 분포도를 보면은 요렇다. 그러니까 저위도에서는 증발량에 비해서 강수량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요 값이 더 많기 때문에 표층 염분이 어떻더라? 상대적으로 조금
낮다. 근데 오히려 30도 부근에서 표층 염분이 좀 더 높지? 네. 왜? 증발량이 더 많으니까. 증발량이. 알겠습니까? 두 번째, 용존 기체입니다. 용존 기체는 해수에 용해되어 있는 기체고요. 두 가지 아까 얘기했었지. 용존 산소랑 용존 이산화탄소. 얘를 우리가 DO. 근데 적도에서는 증발량이 적도 같은 경우는 증발량도 높지만 강수량이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30도보다 증발량. 증발량은 30도보다 좀 높은 편이지. 그러니까 완전 적도 말고 적도 부근에서. 자, 용존산소. 용존산소는 생명의 모야 활동에 이용된다. 호흡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용존 이산화탄소는 요거를 가지고 중탄산염 이온이나 탄산염 이온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요런 반응이야. H2O라는 녀석과 CO2라는 녀석이 만나면 H2CO3 탄산이 되는 거고, 이 친구가 해수 중에서 H 플러스하고 HCO3 마이너스, 이게 이제 화학에서는 우리가 탄산수소 이온이라고 불러. 근데 이제 지구과에서는 중탄산염이라고 불러주고, 그리고 또 HCO3 마이너스는 다시 또 H 플러스하고 CO3 E 마이너스 탄산염 이온, 탄산이온으로 나눠지는데, 자,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반응들이 어떻게 오른쪽으로 진행해.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많을수록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많을수록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이런 반응에 의해서 중탄산염이나 탄산염 이온 형태로 존재한다. 자, 기체의 용해도는 수온이 어떨수록 낮을수록, 염분이 낮을수록, 수압이 높을수록 증가한다. 사이다 생각하면 쉬워. 뭐? 사이다는 온도가 낮아야 탄산이 많이 녹아있지. 그치? 그리고 뚜껑이 닫혀 있는 상태여야 많이 녹아있지. 열려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온도는 어떨수록 낮을수록, 뚜껑이 닫혀 있다라는 건 압력이 높다라는 거야. 그래서 압력은 높을수록. 그리고 사이다에 설탕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면 이산화탄소가 못 녹아. 그 친구들을 녹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염분도 설탕은 아니지만 염분도 적을수록 기체가 많이 녹을 수 있다라는 거. 알겠지? 사이다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용존산소하고 용존 이산화탄소의 분포를 봐야 되는데, 자, 조금 달라. 용존산소랑 용존 이산화탄소의 분포는 자, 기본적으로 요 그래프, 요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래프를 보면 수온이 낮을수록, 그 다음에 수압이 높을수록 증가하려면 이렇게 나타나야 된단 말이야. 뭐 염분은 크게 변하지 않지만 이제 수심이 되겠지.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은 낮아지고, 반면에 뭐는 용존 기체는 증가하겠지. 근데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온 그래프를 그려보면, 수온 그래프 알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렇지? 이게 이제 수온 그래프야. 여기서 이렇게 되네. 이렇게 그려놓으면 좋겠지. 수온 그래프고, 용존 기체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는 자, 여기는 수온이 거의 일치하지만 압력이 조금씩 높아지니까 여기서 살짝 이렇게 늘어나. 그러다가 어떻게 여기서 급격하게 이렇게 늘어나다가 이렇게 가는 거지. 원래 이론적으로 봤을 땐 요게 맞는데, 여기에다가 수온까지 겹쳐지면, 수온 그래프를 겹치면 왜 얘들이 이렇게 꺾이는지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깊이가 대략 수온 약층의 깊이더라. 수온 약층 알지? 뒤에 나오긴 하니까. 자, 그런데 용존산소는 이상하게 여기가 높아. 왜 그럴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여기서는 뭐 광합성에 의해서 높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광합성은 두 번째 이유야. 광합성을 하니까 산소들이 많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높다라는 건 두 번째 이유야.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파도야. 파도가 이렇게 치잖아. 아이고, 이런 식으로 치면 얘가 덮치면서 여기 안에 공기들이 어떻게 돼? 꼬로록 녹아.
그 과정에서 일부 이제 산소들이 녹는 거지. 그래서 산소들은 뭐 한다? 표층에 많다. 광합성과 산소가 용해되는 과정, 파도 등에 의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존 이산화탄소량은 표층에 적다. 왜? 얘는 광합성에 이용된다. 그리고 여기서는 산소가 급격히 감소해. 수심 100에서 1000m. 왜 그러냐면 생물들이 많이 써. 그리고 나머지는 수심이 깊어질수록 증가한다. 얘도 깊어질수록 증가한다. 그건 수온은 낮고 수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래프를 좀 잘 비교해서 봐두셔야 됩니다. 용존 산소랑 용존 이산화탄소. 알겠어요? 넘어갑니다. 해수의 수온. 자, 수온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표층 수온, sea surface temperature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태양 복사 에너지. 당연히 태양 복사 에너지는 저위도가 높고 고위도가 적잖아. 그래서 저위도 지역이 뭐야? 태양 복사 에너지를 어떻게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위도가 표층 수온이 높고 고위도는 낮겠지. 자, 그리고 이렇게 거의 대부분 대양에서는 여기 보면은 대양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거의 이렇게 나란하지, 그치? 근데 어디로 가면 이렇게 연안 쪽으로 가면, 이런 연안 쪽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 얘들이 이런 식으로 해류들이 발생을 하거든. 이런 식으로 해류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연안에 육지의 영향을 받는 연안보다 대양의 중심부에서 어떻더라? 작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연안에서 영향이 어떻더라? 더 크다. 해수의 변동폭이 더 크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해류 등에 의해서. 뭐 연안에서는 물론 이제 여기도 있으나 해류의 영향 그리고 또 육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두 번째는 이제 연직수온 분포입니다. 연직수온 분포는 자, 혼합층과 수온약층과 심해층. 이건 뭐 중학교 때도 했었던 거야. 그렇지? 혼합층 같은 경우는 뭐야?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고, 자,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 가열되어서 수온이 높더라. 그래서 수온이 어떻더라? 일정한 여기. 맞죠? 그 다음에 수온약층은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층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위쪽은 따뜻한 물, 아래쪽은 차가운 물이지. 밀도가 위쪽은 작고 아래쪽은 밀도가 어때? 커. 그러다 보니까 작은 게 위에, 큰 게 아래에 있으니까 얘들은 위아래로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따라서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한다. 즉 뭐하다? 안정하다. 알겠죠? 마지막 심해층은요, 수온 변화가 연중 4도씨 이하로 거의 변화가 없는. 자, 그랬을 때 요거 중요해요. 위도별 층상 구조. 자, 저위도 같은 경우는 표층 수온이 높아. 그리고 혼합층이 어때? 얕아. 바람이 적게 부니까. 근데 뭐가? 수온 약층이 이렇게 발달하지. 그래서 저위도는 뭐가 발달한다? 수온 약층이 발달한다. 수온 약층. 반면에 중위도는 바람이 세게 불기 때문에, 그래서 저위도는 수온 약층이 발달. 중위도는 바람이 세기 때문에 뭐가? 혼합층이 발달. 중위도는 됐습니까? 고위도는 표층부터 수온이 낮지. 그래서 얘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이 내. 심해층 발달. 맞아, 아니요? 아니요, 절대 안 돼. 층상 구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낚여. 왜? 정에 약해서. 혼합층이 발달하는 애도 있고 수온약층이 발달하는 애도 있으니까 심해층도 발달하는 애가 있겠지 라는 생각에 그냥 고위도에서 심해층이 발달한다? 개똥 같은 소리요. 절대 낚이면 안 돼. 심해층. 왜? 얘는 표층이니까 심해층이 아니야.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건 위도에 따라서 여기 이렇게 보면은 얘는 혼합층이 요 정도, 나머지 수온약층 이만큼 심해층. 자, 30도 위도 정도 보면은 얘는 혼합층이 더 훨씬 발달한다라는 얘기지. 오케이. 자, 마지막 이제 밀도입니다. 밀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수온과 염분과 수압입니다.
수온이 낮으면 어떻더라? 온도가 낮으니까 밀도가 더 클 거고, 염분은 높을수록 다른 물질들이 많이 녹아 있으니까 밀도가 클 거고, 마지막 수압은 어떨수록 클수록, 압력이 크다라는 건 부피가 줄어든다는 얘기지. 뭐 많은 차이는 없지만 수압이 클수록 밀도가 커져. 근데 수압은 크게 영향을 주진 않고 보통 수온과 염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밀도는. 자, 그래서 밀도 분포는 요거 이렇게 보면, 자, 수온 약층이 여기, 아니, 혼합층이 이렇게 있지. 여기 혼합층 있고 수온 약층 있고 심해층 있지. 자, 밀도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밀도 혼합층이 있고 밀도 약층이 있고 심해층이 나타납니다. 똑같이. 그럼 요건 그래프가 조금 여긴 안 나타난 것처럼 돼 있는데, 그래서 반비례한다 보통.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온이 이렇게 높아졌다 낮아지나, 저위도로 갈수록 수온이 높고 고위도는 수온이 낮잖아, 그렇지? 그럼 밀도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야. 여기는 왜 그래? 염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야. 뭐 때문에? 빙하의 해빙에 의해서 염분이 어떻게 된다? 낮아지니까 밀도도 어떻게 된다? 같이 낮아진다. 빙하의 융해로 염분이 낮아진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밀도를 그리는데 TS도, TS 다이어그램이라고 불렀지. 자, 수온을 Y축에, 염분을 X축에 놓고요. 자, 수온은 어떨수록 낮을수록 밀도가 어떻게 된다? 커졌고, 염분은 높을수록 밀도가 어떻게 됐어? 커졌지. 그러니까 얘들 이쪽, 어느 쪽,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 밀도가 커지겠지.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그래서 이렇게 같은 밀도들을 이렇게 그려놓은 요 선들을 우리는 뭐라 불러주냐면 등밀도선이라고 불러. 등밀도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면, 어떤 해수의 수온과 염분을 측정했더니 여기에서 나타났어. A라는 지역의 바닷물을 깊이에서, 특정한 깊이에서, 그리고 B라는 지역의 바닷물의 또 다른 깊이에서 측정했더니 여기서 나타났어. 그럼 밀도가 얘네가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라는 얘기지. 그럼 얘네 둘은 서로 다른 지역에 있지만 뭐가 같다? 출신이 같다. 밀도가 같다라는 건 출신이 같다라는 거야. 보통. 그래서 우리가 이 수온 염분은 등밀도선에 놓인 두 점은 뭐야? 밀도가 같은 해수를 의미하는 거고, 이 말은 출신이 같다. 어떤 뜻이에요? 예를 들면 어디서 만들어진 해수인지, 뭐 지중해에서 만들어진 해수가 이동을 한 건지. 바닷물은 움직일 수 있잖아. 근데 다 변하잖아요. 변하기는 하는데 이 그 기본적인 근원적인 해수의 그 몇 개 지형이 있어. 예를 들면 북대서양이 있고, 그다음에 뭐 남극해가 있고, 몇 개의 지형들이 있는데 그 지형들 중에서 어디서 왔는지, 이거 이제 나중에 가면은 심층순환에 대해서 배울 거야. 우리 지난 시간에 표층순환을 했는데 심층순환까지는 안 했어. 이번 시험 범위가 아니라. 심층순환을 할 때 그 바닷물들이 생성되는 지형들이 있어. 그거를 우리가 이제 같은 성질을 갖는 물들을 수괴라고 불러. 수괴. 워터매스. 그러니까 공기에서 기단 같은 역할. 기단도 움직일 수 있잖아. 움직일 수 있지만 영향을 주냐 마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밀도가 같은 해수들은 일반적으로 같은 수계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 너무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게 아닌 이상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수계를 분석할 수 있더라. 알겠습니까? 이 수온 염분도는 밀도를 통해서 어디에서 만들어진 해수냐.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경로를 추적하다 보면 얘들의 근원지, 최초로 시작된 해류의 근원지를 찾아낼 수 있다. 알겠죠? 자, 우리나라 주변의 표층 염분과 수온을 분포를 보면, 자, 2월이랑 8월 어디가 염분이 더 높아? 평균적으로 2월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 여름이라 8월이 더 염분이 높을 것 같지만 증발이 많아서. 우리나라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지. 그러니까 염분은 오히려 증발량도 많긴 하지만
그걸보다 강수량이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겨울이 염분이 더 높다. 그리고 동해랑 서해를 봤더니 황해를 봤더니 어디가 더 높아? 둘 다 동해가 염분이 더 높지? 황해는 아까 얘기했어. 뭐에 영향을 받는다? 황해는 담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8월에는 강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수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황해랑 있는데, 자, 2월 같은 경우는 뭐에 위쪽에서 내려오는 북한 한류 위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수온이 아래쪽으로 조금 더 따뜻한 물들이 내려가 있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뭐야? 동안 난류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수온이 조금 더 높다. 그리고 어디가 같은 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같은 위도를 기준으로 보면 어디가 황해가 조금 더 염분이 높고요. 얘는 겨울에는 동해가 수온이 높고요. 황해가 높고, 여름에는 황해가, 겨울에는 동해가 수온이 조금 더 높더라. 겨울에는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황해 수온이 조금 낮아지거든. 여름에는 동안난류나 자꾸 왜 여기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고.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